만약 왕의 허기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라면 그 순간 그 요리를 올린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1점 낯선 시작, 그리고 첫 숟가락. 연지영은 파리에서 잘 나가는 셰프였는데요. 미슐랭 별 3짜리 주방을 이끄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연승우가 연구하던 곳서 망울록을 펼치던 순간 갑자기 눈부신 빛에 휩싸여 정신을 잃게 됩니다. 눈을 뜨자 조선 궁궐, 그것도 낯선 수락관 한가운데였죠. 처음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조차 어려웠는데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수락관의 사람들 사이에서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오직 요리뿐이야. 바로 그때 절대의 미각으로 불리는 왕, 이연이 등장했는데요. 이연은 폭군이라 불리면서도 혀 하나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존재였죠. 연지영은 낯선 땅에서 처음 만든 요리, 치킨 스프를 올립니다. 속을 달래는 맑은 국물에 동치미를 곁들였는데 단순하지만 절묘한 조합이었어요. 이연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추고 아주 조심스럽게 만나구나라고 중얼거립니다. 음식에 대한 말일 수도 있고 요리사에 대한 말일 수도 있는 애매한 한마디였지만 그날 이후 연지영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2점 테이블 서비스와 미묘한 변화. 연지영은 단순히 음식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테이블 서비스 같은 방식을 조심스레 시도했습니다. 재료를 직접 눈앞에서 다루고 요리의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왕이 음식을 눈으로 먼저 느끼게 하고 싶었던 거죠. 이연은 겉으로는 무심한 듯 계속하라라고만 했지만 사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세심히 지켜봤습니다. 점차 왕의 반응이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을 넘길 때마다 작은 숨소리와 미묘한 표정이 생겼습니다. 연지영은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도 결국 사람이고 그 사람의 상처와 외로움이 요리 한 그릇에 녹아드는 순간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3점 장원서의 선물. 어느 날 이연은 연지영을 장원서로 데려갑니다. 왕실에서 꽃과 채소를 기르는 온실 같은 곳인데요. 역사책에서 보던 세계 최초의 온실을 눈앞에서 보는 순간 연지영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앞으로 자유롭게 쓰라는 이연의 허락은 거의 특권 같은 거였죠. 그곳에서 연지영은 뿌리 채소에 주목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주로 잎과 줄기만 먹고 뿌리는 쓰다며 잘 안 먹었는데요. 사실 영양과 맛은 뿌리에 응축돼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고아 단맛을 내고 줄기와 잎은 향을 살려 국물에 조화롭게 풀어냈는데 그 요리를 맛본 이연은 아주 잠시 멈춰 한숨을 쉬며 배가 고파서 내가 떠오르는 건지 내가 떠올라서 배가 고픈 건지 알 수가 없구나라고 말했어요. 이 한마디는 궁중 전체를 뒤흔들었는데요. 강목주는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분노와 질투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곧 권력의 균형이 흔들린다는 뜻이었거든요. 4점 경합과 효회한 그릇. 경합 주제가 효로 정해졌을 때 강목주는 연지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극단적인 제안을 흘립니다. 경합에서 지는 자는 팔을 잘라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수락관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죠. 하지만 연지영은 침착하게 효는 솜씨로 증명해야지 사람을 잃는 대가로 보여줄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연지영이 낸 건 뿌리와 줄기를 조화롭게 담은 맑은 국물이었는데요. 첫 숟가락에서 고개를 숙이고 두 번째 숟가락에서 눈을 감고 세 번째 숟가락에서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이연의 반응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이연은 현숙한 여인이구나라고 단정했고 그 한마디가 연지영의 지위를 굳건히 만들었습니다. 5점 잃어버린 가방과 고백의 그림자. 어느 날 이연은 연지영이 잃어버린 가방을 돌려주었습니다. 오는 길에 주었다는 쿨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 연승우와 주고받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엔 돌아가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지영은 그 문장을 읽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버려야 한다는 게 결국 지금 자신이 붙들고 있는 감정 이연에 대한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날 밤 이연은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운영에서의 일은 미안했다. 그리고 선물을 건네며 만드는 음식이 좋아서다라고 말했는데요. 연지영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고백을 느꼈습니다. 6점 음모와 대결. 제산대군은 연지영을 이용해 왕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여인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수락관의 권위를 흔들려 했죠. 대신들은 왕의 식탁이 여인의 손에 좌우된다라며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지영은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순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흰죽 한 그릇, 절임, 따뜻한 물 한 잔. 말이 많은 날엔 맛이 조용해야 하거든요. 이 한마디가 이연의 마음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 하나로 소문은 힘을 잃었죠. 제산대군은 마지막으로 왕과 대군의 식탁을 대결시키려 했습니다. 같은 재료로 다른 요리를 만들라는 시험이었죠. 연지영은 왕의 그릇엔 맑음을, 대군의 그릇엔 짙음을 담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왕은 균형을 찾아냈고 대군은 간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터뜨렸죠. 그 순간 대신들의 시선은 흔들렸고 권력의 무게추는 다시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7점 마지막 선택. 연지영은 결국 아버지의 쪽지를 다시 읽으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돌아가려면 버릴 것이 있다는 말은 이제 너무 명확했거든요.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붙들 것인지, 놓을 것인지. 마지막 경합 주제는 돌아감이었습니다. 수락한 사람들은 각자의 고향과 추억을 담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연지영은 뿌리 채소를 골랐습니다. 뿌리는 늘 아래로 향하면서도 제 자리를 찾아가니까요. 그 뿌리를 국물에 녹여낸 음식은 먹는 이마다 집에 온 것 같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이연은 세 번째 숟가락에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승패의 의미를 넘어 인정의 의미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 연지영은 소박한 상을 올렸습니다. 국, 밥, 절임. 과시가 없고 마음만 담긴 상이었죠. 이연은 천천히 비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식욕을 흔들더니 내 마음을 흔들었구나. 연지영은 눈물이 고였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망울록의 마지막 장을 펼친 순간 연지영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눈을 뜬 곳은 파리 주방이었어요. 손에 남아있는 건 조선의 작은 비녀 하나였습니다. 8점 남은 이야기. 조선에서는 왕이 가끔 장원서를 거닐며 중얼거린다고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내가 떠오르는 건지, 내가 떠올라서 배가 고픈 건지 알 수가 없구나. 그 소문은 궁 안 어딘가 작은 부엌으로 흘러가서 오래도록 향처럼 남았다고 합니다. 파리의 연지영은 새로운 메뉴 코스에 장원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뿌리와 줄기와 잎이 차례로 조화를 이루는 한 상차림. 손님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지영은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니까요.